자, 기말고사에 대비한 영상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기회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 다시 말하면 편익 마이너스 비용이 0보다 커야 된다. 순편익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뭐 얘기했습니까? 매몰 비용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했고, 경제 원칙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매몰 비용과 관련된 얘기, 자, 학습지 5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몰 비용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 자, 학습지가 아니라 교과서 146, 14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46, 147쪽에 아이고 자, 편승 효과, 그 다음에 속물 효과, 그 다음에 배블론 효과, 이렇게 세 가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해놨는데, 자, 이 내용을 꼭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승 효과는 유명 연예인을 따라하듯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게 편승 효과고, 그 다음에 속물 효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속물 효과는 남이 안 하는 소비를 하는 거죠. 자기만 독특한 튀어 보이려고 독특한 소비를 하는 거, 이게 속물 효과 또는 스노브 이펙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블론 효과. 배블론 효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쵸, 명품적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과시 소비라는 얘기했습니다. 과시 소비. 그래서 외제차 소비가 외제차가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거, 이런 것들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현상,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61쪽 교과서 148쪽인가요? 자, 여기 시장 실패,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144, 145쪽부터 내용이네요. 교과서. 그래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관련돼서, 자, 먼저 경제 주체는 누가 있다는 얘기했습니까? 가계,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부, 이 세 경제 주체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 단원에서 하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역할들만 얘기하는데, 특히 정부는 시장 실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뭔지, 그리고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단원에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요 시장 실패가 뭔지를 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시장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인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쓸데없이 시장이 필요한 것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또는 어떤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다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는 경우고, 자, 불안정 경쟁이 있는 경우, 또는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불안정 경쟁, 대표적인 경우가 독과점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과점 기업은 독점과 과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특히 독점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장을 한 기업이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생산량은 적게 나타나고 품질은 낮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점은, 자, 그 2개 내지 4개의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건데, 그 기업들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시장을 자기네들끼리 어떤 뭐 가격을 높인다든지 품질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담합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교란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기업들이 이런 어떤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이런 기구를 통해서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경우. 왜 이게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라고 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공짜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시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생산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 특성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두 가지 경우라고 얘기했죠. 자, 바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경합성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근린공원 예를 들었었죠. 근린공원. 자, 근린공원.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 생각하면은 자, 내가 이용한다고 다른 사람 이용하는 거 방해하는 거 아니죠. 같이 그냥 사이좋게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경합성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죠. 돈 내고 이용하는 거 아니죠. 비배제성이라는 의미죠. 그게 바로 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만들면 내가 이용해도 내가 내 돈 들여서 만들어서 이용하려는 생각은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항상 적게 생산된다. 그렇죠?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공공재를 누가 그렇죠? 바로 정부가 직접 생산해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를 막는 거죠? 정부의 이런 행위가 그렇죠? 시장 실패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외부 효과라는 것은 자, 요 밑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이 생산되지가 않겠죠? 적게 생산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외부 경제라고 하죠. 자, 이것도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정부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이런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이 외부 경제를 없애서 시장 실패를 막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지만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럴 때 우리가 그거를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또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판매가 늘어나면서 매연이 늘어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휘발유세를 높이 매긴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세를 매겨서 자동차 이용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정부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외부 불경제를 없애서 바로 시장 실패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둘 다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를 막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네이버 카페 그 학습지를 전부 다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 학습지 파일을 보면은 요 부분 그 다운받아서 요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늘려서 보면은 그 탐구 활동에 대한 정답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탐구 활동에 대한 정답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들은 다 생략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한 역할이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요 내용 역시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은 자,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생산물을 시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 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쵸? 바로 가게로부터 생산 요소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생산 요소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 요소의 수요자 역할도 한다. 이렇게 하고 생산 요소를 공급받은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를 지급하고 가게는 이 임금 지대 이자를 받아서 어떤 소득으로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가게는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그거를 수요함으로써 생산물을 만들어서 가게에 소득을 제공하고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보인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는 자, 일자리를 창출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된다. 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기업 윤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는, 그리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공익적인 면에서 어떤 공헌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가는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그쵸, 바로 모험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여기에 바로 혁신의 어떤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바로 이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가의 의지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하면 이 혁신가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슌페터라는 사람이 혁신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 했죠. 학습지 6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생산 방법,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혁신의 마인드고, 이 혁신의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가 그걸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관련돼서는 헌법 33조에, 자, 요걸 뭐라고 할까요? 그죠? 바로 노동 3권이라고 하죠. 헌법에 이렇게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률로서는, 자, 노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근로기준법이죠.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어떤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자, 소비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어와 서비스의 수요자로 소비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소비자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비자가 깨어 있으면은 기업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좋은 물건 만들고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겠죠. 자, 그것이 바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다. 소비자 주권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소비가 합리적 소비죠. 그에 비해서 윤리적 소비는 자,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비를 얘기하는 거죠. 공정무역을 생각한다든지 친환경 제품을 생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그런 생산을 한 기업을 혼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윤리적 소비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상 마치고 선생님 혹시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에게 자,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그 카톡으로 선생님이 어떤 공부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카톡은 010-2020 그 다음에 7379번이 되겠습니다. 010-2020-7379번으로, 자, 이 번호로 질문 있는 사람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